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술에 취한 여자의 손이 번쩍 들리더니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뺨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빨간 자국이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나타났죠. 뜨거운 커피가 작업복에 쏟아졌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주제에. 하지만 그 순간 늙은 수리공이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앞에 앉은 여성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오지연 30살의 그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금융학 석사까지 마친 뒤 지금은 국내 최대 투자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품격 있는 옷차림, 그리고 적당히 화사한 화장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아버지, 지연이에게 인사드려요. 아들 도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33세 청년은 사랑에 완전히 빠진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지연입니다. 도연 오빠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연의 인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적당한 존댓말, 단정한 자세, 그리고 밝은 미소까지. 하지만 태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요? 우리 도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태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했어요. 맨손으로 이렇게 큰 그룹을 이루신 분이시니까요. 지연의 답변은 준비된 듯 매끄러웠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태산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지연은 마치 철저히 준비된 면접자처럼 태산의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취미부터 인생관까지,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과 여행지까지도 말이에요. 너무나 준비된 듯한 그녀의 모습이 태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지연의 말에 도연은 감탄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태산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태산의 머릿속에는 평생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모습은 권력을 쥐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흙먼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배운 진리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사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연 씨와 언제부터 만났니? 3달 전부터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태산의 마음속 경보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산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책상 위에는 지연의 프로필이 놓여 있었고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40여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비서실장 박철민을 불렀습니다. 박철민은 태산과 함께 현장에서 뼈가 굵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20살 때부터 태산 밑에서 일해온 그는 태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험한 현장에서 함께 구르며 쌓은 신뢰였죠. 철민이 형, 나와 같이 갈 데가 있어. 태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회장님? 박철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룹 호텔이야.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임무가 있어. 혹시 옛날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 있나? 태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박철민은 태산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설마 회장님, 그 방법을 쓰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태산은 평소 신념을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힘을 쥐었을 때 드러난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이 진리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완벽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것인지 말이에요. 특히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오후 2시, 태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회색빛 가발을 썼어요.
얼굴에는 인위적인 주름을 그려넣고 등도 약간 구부정하게 만들었죠. 손톱 밑에는 일부러 때를 끼워 넣고 목소리까지 바꿔 연습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응, 이렇게 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말이야.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거든.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형만 내 정체를 알고 있어.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태산은 수리공으로 위장하고 그룹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매니저에게는 박철민이 미리 연락해서 오늘 새로운 수리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알려둔 상태였어요. 물론 매니저도 그 수리공의 진짜 정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호텔에 도착한 태사는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자신이 드나들던 화려한 정문이 아닌 냄새나는 뒷문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미 몇십 년 전 일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새로 오신 수리 기사님이시군요. 호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태산도 자연스럽게 응답했죠.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 태산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회장으로서 볼 때와 일개 수리공으로 볼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태산이 호텔 로비에서 배관 점검을 위해 공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과 지연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우아한 미소까지. 도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죠. 도연 오빠, 이 호텔 정말 멋지네요. 우리 결혼식도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도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사는 공구를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정말 완벽한 약혼녀처럼 보였어요. 도연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은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카페로 향했어요. 태산도 그쪽 배관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따라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지연이 주문했어요. 몇 분 후 커피가 나왔을 때 지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이게 뭐예요? 커피가 이렇게 밍밍해도 되는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드릴게요. 젊은 여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다시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호텔 이미지에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세요? 지연의 어조는 점점 명령조로 변해갔습니다. 태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지도 안 닦았네요. 이런 상태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연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했죠. 사실 먼지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직원이 당황해하자 지연은 더욱 거만해졌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곧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태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의심했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때 지연이 배관 작업을 하고 있던 태산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배관 점검 중입니다.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점검은 영업시간 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수리건이라서요. 태산이 고개를 숙였죠. 급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돌아왔어요. 지연은 순간 표정을 바꿔 다시 천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다 기다렸어요. 커피도 맛있고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달콤해졌죠. 그럼 다행이네. 우리 호텔 직원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도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태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지연은 도연 앞에서는 완벽한 연인이었지만 그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고 무례했어요. 역시 내 직감이 맞았구나.
태산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이틀 후 태산은 다시 수리공 차림으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어요. 박철민이 도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낸 것이었죠. 태산은 호텔 스카이라운지 근처에서 전기 점검 작업을 하는 척하며 대기했습니다. 오전 11시 지연이 3명의 여성과 함께 나타났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에 세련된 여성들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보석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태산은 천장 근처 전등을 점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부럽다. 김도영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났어? 한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운이 좋았지 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는 딱 맞는 조건이야. 지연이 우아하게 와인을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이라니, 사랑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가 웃으며 물었죠. 지연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사랑도 하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재벌가 장남이고 착하고 순수해서 조종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워낙 입지전적인 분이라 나중에 내가 배울 것도 많고. 태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조종하기 쉽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야? 친구 중 하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결혼하면 내가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되는 거야. 그룹 전체의 여주인이 되는 거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야심이 가득했어요. 도연 오빠는 워낙 착해서 내 말을 잘 들어. 시아버지만 잘 관리하면 나중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태산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와, 정말 계산적이네.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떻게 관리할 건데? 친구가 궁금해했습니다. 김태산 회장. 일단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거지. 효도하는 척, 존경하는 척.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 지연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더 확실해지고. 손자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너 정말 무섭다. 그런데 도연이는 눈치 못 채? 전혀. 워낙 순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아. 사실 그런 순수함이 이용하기 좋은 거야. 지연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태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을 이용하려는 지연의 계산적인 마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척 계속할 수 있어? 힘들지 않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연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일단 아이만 낳으면 내 위치는 확고해져.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연기 못할 것 같은데. 연기가 아니라 투자야. 몇 년 참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못해?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웨이터를 불렀어요. 여기요. 샐러드에 드레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가져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사과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한 것이었어요. 사랑이 아닌 계산, 진심이 아닌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이용하려는 치밀한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태산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은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자신의 호텔이었죠. 태산은 다시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회의실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3시 호텔의 대회의실은 투자자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은 완벽한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이익 창출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투자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산은 회의실 뒤편에서 에어컨 점검을 하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상생의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특히 우리 회사는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탄했고 박수는 더욱 커졌어요. 지연은 정말 완벽한 사회적 기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지연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철학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나 보안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우리 가족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답변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태사는 며칠 전 목격한 지연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 같은 수리공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투자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군요.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칭찬이 쏟아졌어요. 지연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을 때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태사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넘어갔어. 사회적 가치 타령하니까 다들 감동하더라. 태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직원 복지? 그런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실제로는 비용 절감이 우선이지.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특히 그 늙은 수리공부터 잘라야겠어. 나이도 많고 일도 느리던데. 그런 애들 쓸 이유가 뭐 있어? 태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어요. 청소부들도 마찬가지야. 최저임금 주면서 더 많은 일 시키면 되지.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사회공헌? 그런 건 이미지 관리용이야. 세금 혜택도 받고 평판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지.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건 없어도 상관없어. 태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가치를 외치던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결혼하고 나면 더 확실해질 거야. 김태산 회장도 내 연기에 완전히 넘어갔고. 지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도연이 나타났어요. 3일 후 저녁 그룹 호텔에서는 지연의 회사와 관련된 소규모 파티가 열렸습니다. 투자 성사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태사는 이번에도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파티장 근처에서 조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지연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상태였죠.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지연은 투자자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완벽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지연 씨 덕분에 정말 뜻깊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지연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 평소보다 과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공에 대한 기쁨과 흥분 때문인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말렸지만 지연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라며 계속 마셨어요.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이 거칠어졌어요. 웨이터, 여기 샴페인이 다 떨어졌잖아요. 지연이 빈 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젊은 웨이터가 황급히 다가와 새 샴페인을 따라주었지만 지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싸구려 샴페인을 가져와요? 지연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웨이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호텔 망해요. 지연이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당황해서 다가왔어요. 지연아, 괜찮아.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해야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연이 도연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때 태산이 조명 점검을 마치고 사다리를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술에 취한 채로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 수리공. 당신 왜 이런 곳에 와 있어요? 지연이 태산을 향해 소리쳤어요. 파티 중인데 왜 여기서 이래요? 방해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리하고 나간다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작업복 입고 고급 파티에 왜 와 있어요? 파티 참석자들이 모두 이상한 시선으로 지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새로운 샴페인을 가져왔는데 실수로 지연의 드레스에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아, 이게 뭐예요? 지연이 폭발했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인 줄 알아요? 당신이 한 달 벌어도 못 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은 분노에 차서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태산에게 던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태산의 작업복에 쏟아졌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주제에. 지연이 소리치며 태산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빨간 자국이 났어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도연이 충격을 받으며 달려왔어요. 무슨 짓이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지연이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처난 태산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태산이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산이 작업복을 벗고 얼굴에 분장을 지우자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태산 회장이었던 것이죠. 지연은 술이 확 깨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파티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태산 회장이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아, 아버지. 이게 무슨...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뺨에 난 상처와 커피에 젖은 옷을 보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신 건가요? 한 투자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산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김태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지연은 당황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평소에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전 친구들과의 대화도 오해였나요? 우리 도연을 조종하기 쉽다고 한 것도, 저를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오해였나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태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화장실에서 한 통화도 들었어요. 늙은 수리공을 잘라야 한다고, 청소부들은 최저임금 주면서 더 부려먹으면 된다고 한 말이에요. 태산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투자자들과 파티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지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인했어요. 회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지연 씨. 태산이 지연의 말을 끊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지연은 도연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도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도연 오빠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산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우리 도연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고 저까지 속이려 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도연 오빠. 지연이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너한테는 그냥 이용할 대상이었구나.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죠.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본 후로는 더 이상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지연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녀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의 평소 행동을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직원들을 괴롭혔던 일들, 갑질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결국 지연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투자업계에서도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직장, 사회적 지위, 그리고 미래까지. 계산적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파티 사건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연기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사는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사는 도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은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태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어요. 바보가 아니야. 순수한 거지. 그런 순수함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필요가 있을 뿐이야. 태산이 위로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응, 너무 완벽했거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틈이 있기 마련인데 지연 씨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 태산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진짜 모습을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태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왜 수리공으로 변장했는지 알겠니?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보시려고. 맞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태산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와.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 도연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젊을 때는 현장에서 일했어. 그때 배운 게 있어. 진짜 리더는 아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너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태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 진짜 일꾼들과 함께 말이야.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 건설 현장, 호텔 현장, 여러 곳에서 말이야. 물론 신분을 숨기고. 그러면 진짜 리더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태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버지. 해보겠어요. 3개월 후 도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진짜 노동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했어요. 호텔에서도 청소부터 서빙까지 모든 일을 해보았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일의 가치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아갔습니다. 형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현장 인부들이 도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형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어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사는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이 정장을 입고 들어오면서 청소하던 아주머니에게 깊이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도연 사장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뭐려? 아주머니 덕분에 호텔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정말 감사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진짜 리더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서재에서 마주 앉았어요. 어때, 많이 배웠니? 태산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가 지위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도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야.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 같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도연 같은 진짜 리더들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은 미나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장에서 생선을 정리하던 엄마는 오후 1시까지 일을 마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베이지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지만 손에 밴 비린내와 깊게 패인 굳은 살은 어쩔 수 없었죠. 괜찮을까? 엄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중요한 날인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고 핸드크림도 여러 번 발랐지만 20년 넘게 생선을 만져온 손에서는 여전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고급 한정식집은 평소 가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실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걸으니 발걸음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비 시댁 식구들은 이미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자주색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톱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미나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자 갑자기 긴장이 되어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미나 어머니 민정희입니다. 엄마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코를 살짝 찡그리더니 자연스럽게 손으로 코앞을 가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인사를 받았죠. 어머, 이게 무슨 냄새죠? 예비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옆에 앉은 시아버지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미나와 엄마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비린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메뉴를 보면서도 자꾸 코 쪽으로 손을 가져갔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표정을 찡그렸어요. 환기가 잘 안 되나 봐요. 예비 시아버지도 창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을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어요. 엄마가 이런 시선들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예비 시댁의 반응을 다 알아차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행동했어요.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품위가 담겨 있었어요. 미나는 엄마가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새벽 4시, 민정이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은 이미 마음 한편에 정리해두고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점검했어요. 세수를 하고 편안한 작업복을 입은 후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대형 냉동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대의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부산에서 들어온 물건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계약서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프리미엄 구역 독점 계약서, 여수 수산시장, 대형 냉동창고 운영권 계약서, 통영 중앙시장 직거래 공급업체 지정서까지 다양했죠. 각각의 계약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중요한 문서들이었어요. 전남 지역 업한장 독점 공급권도 어제 최종 승인 났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오며 보고했습니다. 오전 6시, 민정이는 직접 트럭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년 전부터 해온 습관이었어요.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트럭에는 전국 각지로 배송될 고급 수산물들이 온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실려 있었어요.
참치, 연어, 전복, 광어까지 최상급 품질의 해산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요리장이 직접 나와서 배송된 참치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역시 민 회장님 물건은 믿을 수 있어요. 이 참치 마블링 봐주세요. 손님들이 극찬할 거예요. 두 번째는 홍대의 연매출 100억 원을 넘는 유명 횟집이었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배송까지 오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 가게 매출이 작년 대비 30%나 늘었어요. 품질이 워낙 좋으니까 단골 손님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세 번째 목적지인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셰프가 직접 나와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지난주에 공급해주신 킹크랩이 정말 최고였어요. 손님들이 또 언제 나오냐고 계속 문의하세요. 오후 2시, 민정이는 본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번 달 정산서입니다. 총 매출이 전월 대비 18% 증가했어요. 특히 프리미엄 라인 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민정이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 수산물 유통망의 거의 절반을 장악한 결과였어요. 같은 시간 미나는 예비시댁집에서 결혼 준비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른 채로요.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예비시댁에서 결혼식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청첩장 인쇄, 예식장 장식, 패백 준비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가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그런 어느 날 오후 예비 시어머니가 미나를 불러앉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미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진중했습니다. 미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이야기세요? 결혼식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 어머니 일로 좀 고민이 돼.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랜드 호텔 웨딩홀이 워낙 고급스러운 곳이잖아. 하객들도 우리 회사 임원분들, 아버지 사업 파트너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 그런데 내 어머니가 오시면 아무래도 냄새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미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참석하셔야 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호텔 직원들도 신경 쓸 테고 다른 하객분들도 불편해하실 거야. 특히 식사 시간에는 더 그럴 것 같고.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예비 시어머니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손님들을 불쾌하게 만들 순 없잖아. 호텔 VIP석에서는 냄새가 정말 중요해. 음식 맛도 영향을 받고 사진 찍을 때도 표정들이 어색해질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결혼식에는 안 오시는 게 어떨까? 대신 우리끼리 따로 조촐하게 식사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 미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댁의 눈치도 봐야 했고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시작하려면 이런 일로 처음부터 갈등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미나야, 엄마도 이런 말 하기 싫어.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 내 어머니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워낙 현명하신 분 같던데.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어요.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오후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미나야.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미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 결혼식에 혹시 오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미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왜?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시댁에서 냄새 때문에 다른 하객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 미나는 울먹이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잘 살기만 해라.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급 호텔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웨딩홀 곳곳에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을 완성하고 있었고, 샹들리에 아래로는 고급스러운 둥근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테이블마다 은색 촛대와 크리스털 잔들이 반짝이며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미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화장사가 립스틱을 발라주며 말했어요. 신부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계실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잠들었어요. 한편 웨딩홀에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 임원들, 대기업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이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입장했습니다. 모두 품격 있는 모습들이었죠. 남성들은 깔끔한 수트를, 여성들은 우아한 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진주색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무척 뿌듯해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와, 웨딩홀이 정말 화려하네요. 역시 최고급 호텔답네요. 네, 저희도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무래도 격이 맞아야 하니까요. 예비 시어머니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뿌듯해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회사 회장이 부인과 함께 참석했을 때는 더욱 기뻐했어요. 회장님까지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네요. 신랑 신부 모두 좋은 가문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도 신부 쪽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전혀 문제없는 집안이더라고요. 오후 2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근사했습니다. 이어서 미나가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천천히 걸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 자리가 눈에 띄게 비어 있었어요. 바로 신부 어머니 자리였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모두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신부 측에는 아버지만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 빈 의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사회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랑 부모님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중하게 절을 올렸고 예비 시부모는 흡족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특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신부 부모님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부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가요? 사회자도 당황스러워하며 잠시 머뭇거렸어요. 마이크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 앉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행이야. 이렇게 깔끔하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품격 있는 결혼식이야. 결혼식 시작 30분 전 하객들이 웨딩홀에 속속 입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과 친지들이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웨딩홀 스태프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한복 치마를 단정히 정리하며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도착할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이런 좋은 날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신부가 정말 예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도 만족스러워요. 좋은 집 딸이라서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하객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 헬기 소리쯤이야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호텔 바로 위쪽에서 맴돌기 시작했어요.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너무 커서 웨딩홀 안에서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헬기 소리가 너무 큰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계속 위에서 맴돌고 있어요. 웨딩홀 커다란 창문 쪽에 앉아있던 하객 한 명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요. 헬기가 호텔 정원에 착륙하려고 해요.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창가로 몰려갔어요. 정말로 검은색 대형 헬기 한 대가 호텔 뒤편 넓은 정원 잔디밭에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헬기가 아니라 VVIP 전용으로 보이는 최고급 기종이었어요. 동체에는 금색 라인이 그어져 있었고 크기도 일반 헬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게 뭐죠? 왜 갑자기 헬기가 와요? 혹시 대통령이라도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벌 회장님?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호텔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게 뭐예요? 우리 결혼식 하는 날인데 왜 갑자기 헬기가 와요? 혹시 우리 웨딩홀 사용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호텔 직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급하게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사전 예약에 없던 최상급 VVIP가 갑작스럽게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최상급 VVIP요? 누가요? 혹시 우리와 관련이 있는 분인가요? 그때 호텔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직원들에게 급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부서 비상. 최고급 VVIP 손님이시다. 사장님도 지금 오고 계셔. 순식간에 호텔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고위급 관리자들이 줄줄이 나타나 정원 쪽으로 뛰어갔어요. 심지어 호텔 총지배인까지 양복을 다시 매만지며 급하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웨딩홀 안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창가에 몰려서 밖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결혼식 준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헬기 타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재벌 총수급은 되어야 저런 헬기를 타지 않나요? 예비 시아버지도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중견기업을 운영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최상급 VVIP 헬기가 나타나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아는 사람 중에 헬기 타고 다니는 분 있어? 글쎄요. 전혀 없는데요. 도대체 누가 온 거죠? 헬기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멈췄습니다. 프로펠러도 천천히 멈춰섰어요. 그러자 웨딩홀 안이 조금 조용해졌지만 대신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나는 신부 대기실에서 이 모든 소동을 듣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헬기 소리가 들리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헬기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멈춘 후 호텔 정원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창가에 몰려서 숨죽이며 헬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호텔 직원들도 정원의 일렬로 늘어서서 최고급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헬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었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저분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 하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진짜 중요한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헬기에서 두 번째 사람이 내렸어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또 다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명, 또 한 명,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내렸어요. 와, 몇 명이나 타고 온 거예요? 저분들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헬기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웨딩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진주색 정장과 우아한 한복을 조화롭게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목에는 고급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민정희, 미나의 엄마였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달려와 인사했어요. 민 회장님, 이런 급작스러운 방문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더 완벽하게 준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갑작스럽게 와서 죄송해요. 민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평소 생선가게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헬기에서 함께 내린 사람들의 정체도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수산협회 회장이 먼저 민정희 옆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하셨는데 따님 결혼식이었군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협회장님. 바쁘신데 함께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로 다가온 사람은 부산 수산물류단지 회장이었습니다. 민 회장님 따님이라니 정말 예쁘게 크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전국 수산물 유통기업 대표였어요.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자리에 저희까지 초대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웨딩홀 하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듣던 호칭들이 모두 회장님이었거든요. 저분이 회장님이라고요? 대한수산협회 회장이라고 했나요? 부산수산물류단지 회장도 있고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미나 엄마는 단순한 생선가게 운영자였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왜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예비 시아버지도 당황스러워하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우리가 착각한 건 아닐까?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웨딩홀로 향하는 민정이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수산업계 최고 위층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었어요. 회장님, 오늘 웨딩홀이 정말 화려하네요. 네, 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웨딩홀 입구에 도착한 민정이는 잠시 멈춰서서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민정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입만 벌린 채 멍하니 민정이를 바라봤어요. 저분이 정말 미나 어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미나 엄마이자 전국 수산 도매망 대표 민정이입니다. 그 순간 웨딩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웨딩홀 안은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민정이와 그녀를 따라온 수산업계 거물들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차분하게 웨딩홀을 둘러봤어요. 샹들리에 아래 아름답게 장식된 테이블들, 하얀 장미로 꾸며진 단상,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스러워하며 마이크를 들었어요. 결혼식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민정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신랑이 먼저 단상에 올라갔고 이어서 미나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미나는 엄마를 발견하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고급스러운 옷차림, 당당한 자세, 그리고 주변에 존경받는 인사들까지. 엄마,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버지가 팔을 이끌어 계속 앞으로 걸어야 했어요. 단상에 선 신랑 신부를 보며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정이에게 집중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빈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신랑 부모님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예비 시부모에게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정이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불안해했거든요. 이어서 신부 부모님께 절을 올리겠습니다. 민정이가 천천히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정이의 걸음걸이에서는 오랜 세월 비즈니스 세계에서 쌓아온 품격과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상에 오른 민정이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미나야, 예쁘구나. 엄마, 어떡해.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정이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웨딩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지난번 상견례에서 말씀하셨죠. 민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냄새 때문에 하객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민정이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 체면이 지금 당신 발등을 찍고 있네요. 웨딩홀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생선가게 운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수산업계 최고 위층 인사로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민정이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니까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시댁이 비린내 난다고 결혼식에서 어머니 못 오게 했다가 알고 보니 수산업계 최고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소문은 이미 웨딩홀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미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민정이의 마지막 말이 웨딩홀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 빠져들어 있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이럴 수가. 예비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남편 회사 사람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예비 시아버지가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신랑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었어요. 신랑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미나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웨딩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미나는 신랑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신랑이 나가버렸네요. 이거 완전 파혼인가요? 민정이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굳이 억지로 결혼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미나야. 민정이가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했습니다. 괜찮니?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비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몰라봐서.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민정이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세상은 냄새보다 손의 깊이를 봐야 하는 법이야. 그때 밖에서 다시 헬기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기하고 있던 조종사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출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너답게 살아. 냄새 따위는 무시하고 말이야. 네, 엄마. 미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정이는 마지막으로 웨딩홀을 둘러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하객들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모든 분들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민정이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당당하게 웨딩홀을 나섰어요. 수산업계 인사들도 그녀를 따라 함께 나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딸분도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헬기 프로펠러가 다시 돌기 시작했어요. 민정이는 헬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웨딩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미나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헬기가 하늘로 올라가자 웨딩홀에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은 분명히 오랫동안 화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헬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당당함과 품격을 닮아가고 싶었어요. 며칠 후,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모나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미나는 그 후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엄마의 사업도 함께 배워가며 성장해 나갔답니다.